졸속적 예산 삭감 즉각 회복하라! 연구단지 주성 50년 동안 축적해온 성과들을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실험실에 있어야 할 연구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거리로 나온 걸까요? 소부장, 감염병 등 현안을 이유로 대폭 늘어났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 진행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 이 세상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용돈 좀 줄이면 그게 아무리 정당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장에 또 내년에 일시적으로 정부 R&D 예산이 준 것은 이걸 두고 마치 국가 연구개발 무슨 사망 선고처럼 왜곡해서 떠들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예산을 줄인 데는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R&D 예산은 진짜 망나니 칼춤 추듯이 지금 싹둑 잘라낸 건데요. 이번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R&D라 불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지난 8월 과기정통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며 108개 연구사업에 내년 예산을 14%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5곳의 정부 출연 연구원들은 내년도 주요 사업비가 평균 25%가량 삭감될 예정인데요. 정부의 예산 삭감 발표에 과학기술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R&D 예산은 우리가 연구 개발할 때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그 예산은 뭐 기초연구부터 여러 다양하게 쓰입니다. 응용연구, 제품 개발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R&D 예산은 대학부터 해서 국가출연연구소 그리고 기업에 이르기까지 산학연이 다 같이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삭감돼서 그게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IMF 때도 그때도 연구비는 손을 안 댄 게 연구비는 결국 국가의 미래거든요. 달 탐사선 다누리호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까지 우리나라는 독자 기술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자축하며 더욱 과감한 예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갖춘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우주 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연구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주 분야를 전략기술이라고 해서 많이 지원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되고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한 거는 소형 발사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항우연이 총괄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57억에서 26억으로 깎였고 그래서 54%가 깎였어요. 원래 목표는 올해 이제 QM이라고 해서 비행 모델에 준하는 엔진을 만들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만들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업체들이. 그리고 이제 항우연은 또 그 기술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기술 지원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피의자야?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를 피의자 대급하는 나라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선 오랫동안 진행하던 연구가 하루아침에 중단될 위기. 연구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저도 막말로 대기업 다 붙었고 했는데 없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저희도 와이프랑도 막 얘기할 때도 이러려고 왔냐 이러고 그런 게 회의감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기는 굉장히 낮다. 사실 지금 진짜 이직이 많아요. 이직 진짜 많고 이번 달만 해도 6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달도 3명 나갔나?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곳은 2015년부터 대덕 연구단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온 벤처기업인데요.
정부의 예산으로 신규 과제를 수주해 왔지만 이마저 끊길 분위기입니다. 전면 스톱인 경우들을 회사 대표님을 만날 때마다 많이 들어요. 올해도 버티기가 힘든데 내년도에 계획했던 기대하고 있었던 혹은 이제 그 과제의 공모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산 자체가 사라져서 뭐 이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기획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많은 회사들, 이제 R&D를 병행했던 회사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원래 내년도에 이런 걸로 과제를 응모를 해봐서 되면 뭐 우리 쪽 예산을 더 태워서 연구를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소위 얘기하는 신사업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들은 일단 그거는 지금 분위기를 못할 것 같다. 아무래도 연구개발비가 준다는 것, 특히 이제 대전 지역에는 큰 기업보다는 뭐 벤처나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요. 작은 기업들의 어떤 공통점은 앞으로 선행연구나 선행개발을 주로 연구개발, 정부 R&D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정부 R&D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런 대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구 역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아가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탄생합니다. 선진국들은 연구 예산을 늘리며 과학기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정부가 선진국들과 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얼마나 우리 하는 일이 존중받지 못했으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깎이고 한마디의 그 의견도 묻지 않는 거거든요. 제일 좀 창피했던 게 네이처지에서 질문이 왔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리고 연구자들하고 상의했느냐.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이 기초과학이나 과학 그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뭐 저희들 못지않게 외국에서도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연구 예산을 줄이면 지금 당장 국가 재정을 절약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과학 생태계를 흔들며 더 큰 손실을 불러온다는 지적. 제작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재진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R&D 예산을 늘려온 것에 비해 성과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고, 연구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어떨까요? 대전시는 연구단지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명실상부한 과학도시인데요.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에 대해 대전시의 입장과 대응책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 삭감이라든가 또는 이제는 R&D 예산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쉽다는 표현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여튼 좀 뭔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대덕에 있는 정부 출연연의 소위 뭐 인턴 학생들 뭐 포닥 이런 분들이 대략 한 1,2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구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대전 지역에서 유성 지역에서 숙식을 하면서 연구 활동도 하고 또 소비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지역 경제 위축이 될 것이고. 연구 중단과 인재 유출, 고용 불안과 경제 위축까지 연구자들은 후폭풍을 우려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수한 인력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과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뭐 연구원들이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차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연구를 좀 우리가 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과학기술을 좀 더 긴 호흡으로
충분히 과학자들, 연구자들 믿어주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에는 노벨상이 안 나올까? 매일 매스컴에서 다루잖아요. 근데 올해도 역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비교하는 게 항상 일본은 노벨 과학상이 25개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노벨 과학상이 왜 만들까를 갖다가 저는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했던 저는 생각에는 일본이 기초 연구를 튼튼히 해왔고 중장기적인 한우물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연구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를 점차적으로 증가해 주는 것이 맞고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연구를 끌고 나가고 연구원들에게 한우물을 팔 수 있는 연구 정책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연구 예산 삭감은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공계 학생들은 연구 축소와 인력 감축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학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꾸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카이스트에 진학했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화학도 이제 기초과학 분야다 보니까 이번 R&D 예산 삭감에 영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연과학이나 기초과학을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그 밖에 이 R&D 연구 개발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 선배님들께서도 이런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R&D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많이 주고 사람을 많이 뽑고 해서 연구 성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 퍼스트 무버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수 인재들의 이공계 유입 그리고 계속 남아있기 위한 모티베이션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학계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민국 이공계의 미래는 많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매진해야 할 과학자들이 지금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해온 연구들도 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